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구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척하다 물건을 갖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판매자를 차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시민이 흉기를 든 2인조 강도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시민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바로 사건 현장에 뛰어내려가 강도들을 막았습니다. 국내 유명 김치 전문 기업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장 김치로 유명한 이 기업은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50대 마약 사범이 잔류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려고 몸의 털까지 모두 깎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아유, 참. 아, 양 변호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왜 저 이거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 불안해서 아니, 여기 지금 뭐 덮고 계셔, 지금. 아유, 짠. 무릎담배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유 추워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너무 춥습니다. 내일도 춥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금요일부터는 봄 날씨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견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오미크론 정말 턱 밑까지 왔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늘어서 일일 확진자 17만여 명이 됐습니다. 당장 제 주변만 해도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모두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내 피부와 같이.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의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양지열 변호사, 낯빛 안 좋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조그만 식당 하고 있습니다. 본방사수 대기 중이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6시 내 고향 틀었어요. 죄송해요 하신 이정희님. 야, 이거 박 변호사님. 아니, 식당 그 TV 채널 그 손님이라고 막 그 리모컨까지 돌리면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 꺼버리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어쩔 수 없고요. 유튜브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사건 반장, 아니, JTBC 틀어야죠. 뭘 아, 꺼요? JTBC 틀어주세요. 네. 예. 네. 자, JTBC는 사건 반장 말고는 볼 게 없어요 하신 김지혜님. 에이, 또 말씀 그렇게 하지만 다 재밌습니다. 자, 미국 미시간의 송진아님, 대만의 푸마마님, 이유미님, 세큐멘터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정치 뉴스에 지친 분들 모두 여기로 오시라. 정치 얘기 1도 없는 유일무이 시사 버라이어티 사건 반장.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약자만 괴롭힌 40대.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빨간 점퍼 입은 남자 주목하십시오. 오토바이 배달원 멈춰 세우더니 발로 갑자기 확 걷어찼죠, 지금. 자, 또 다른 장면 넘어갑니다. 자,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오는 노인에게 위협을 합니다. 이 남성, 저 빨간 남성, 동네 사람들 때리거나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자, 백 기자, 네. 진짜 동네마다 이런 인간들 한 명씩 꼭 있어요. 강약, 약강.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해서 구속을 한 상태인데요. 이유가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저런 행동을 한 이유가 좀 특별히 없었다고 하는데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를 받던 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아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장애인, 여성, 노인들만 골라서 9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던 건데요. 사회적 약자만 골랐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지체장애인의 의족을 밟고 욕설을 하거나 또 주민에게 아무 이유 없이 누구랑 성관계를 했다더라. 아이고. 이런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한 이웃이 너무 짜증나서 지난해 당한 것들만 적어놨는데 31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남성 과거 폭행 등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주민들은요, 저 남성에게 1년 넘게 피해를 당했다 입을 모았는데 주민들 인터뷰 잠깐 듣고 가시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밀어갖고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도 받게 하고,
경비원이 뭐 차 밑에 뭐 눈을 쓸었다 그러면은 뭐 그 눈치면서 뭐 자기 차 뭐 기술을 냈다. 경비원한테 뭐 차권 불어내라고 이제 막 욕하고 자기가 봐서 좀 강한 사람은 안 그러고 좀 이제 여자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을 해갖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방금 정신질환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자, 팀장님, 제가 진짜 저 사람이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중 한 곳인 이 광명 사거리파를 혈혈단신 깨버린 우리 팀장님 앞에서도 저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다면 저 정신질환 인정하겠습니다. 저분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약자만 상대를 했다는 거는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뭐 특가법이라든지 특수협박 아니면은 명예훼손 같은 걸로 이제 입건해서 구속시켰지만 저 40대 젊은 분이 저러다가 제대로 임자를 만나면 한 방에 훅 합니다. 근데 절대로 저러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아마 인상을 보고도 그렇게 안 할 건데 우리 그 착실해 보이는 박 변호사님 같은 인상 보면은 저 아마 인상- 절제 모르죠. 아닙니다. 좀 비만이고 예. 상당히 인상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도 저한테 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상이 좀 저도 더러운 편이에요. 그러면 양 변호사님 보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양변이 좀 약해 아무튼 보여서. 가장 예.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든지 또 약간 저같이 좀 이렇게 근육질이 만나게 되면 정말 한 방에 훅 가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간대 옮기고서 이 사건 반장 처음 접하신 가족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김윤배 팀장님 겨울이라서 그렇지 저 재킷을 벗으면 좀 잡아주세요. 예, 저 재킷을 벗으시면 거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예요. 아직 마이크 때문에 좀 벗기가 그런데 아무튼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 오늘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간. 너 그러다 뭐 싼다 이런 명대사를 남긴 이 배우 백윤식 씨와 한때 연인 선언을 했었던 이 30살 연하의 여성 기억하시죠? 에세이를 출간했다. 그렇죠. 기자 출신이라고 하던 이 여성인데요. 지금 에세이를 출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표지가 이 제목이 나오긴 하는데요. 나는 누구랑 결혼을 결심했고 또 결혼에 앞서서 임신 계획까지 세웠다. 또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주 좀 은밀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좀 백윤식 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백윤식 씨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백윤식 씨 지금 벌써 9년 전이네요. 이게 2013년에 있었던 맞습니다. 일입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정을 했었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3주 뒤에 결별을 선언하면서 백윤식 측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왔었고 또 기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폭로하는 기자회견 열겠다라고 했다가 원만하게 당시엔 합의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소송을 취하하면서 합의했던 내용에서 어떤 합의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겠다거나 그런 식의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기서 새로운 얘기 더해서 과거에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않기로 한 것들을 혹시 체계 기술을 해놨다라면 어허. 이제 합의를 위반한 것도 되고 또 혹은 이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윤식 씨 소속사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보여주시죠. 내시경 중에 전자담배 피운 의사. 자, 백 기자, 한 내과 의사가 수면 내시경 하고 있는 중에 네. 환자를 재워놓고 거기서 와, 전 충격받았어요, 진짜. 지금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려도 사진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예. 전자담배를 쥐고 있죠. 지금 성남의 한 내과 의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왼손으로 내시경 잡고 오른손으로는 전자담배를 쥔 채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흡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검사 중입니다. 검사 중에 저렇게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저 영상과 사진은 이제 내시경 검사를 같이 진행했던 직원이 지난해 3월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건당국과 언론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 직원 얘기로는 1년 동안 저 흡연이 계속 목격이 됐었고 심지어 저 연기를 환자 얼굴에 그냥 뱉었었다 이런 얘기까지 진짜요?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이거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양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지금 방송하면서 담배 훅 하면서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아니 그러니까
내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하는 게 자기 일 아닙니까? 예? 그나마 이제 거리가 좀 저랑은 멀리 떨어져 있기라도 하죠. 예. 만약에 그런 일하면 우리 김 팀장님한테 바로 보내버릴 겁니다. 우리 한국 베이커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정말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원장님의 어떤 변명이 또 좀 약간 기가 막히긴 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담배 끊으려고 전자담배 피운 겁니다. 라고 아이, 얘기를 무슨 소리예요, 하시는 도대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뭐 직원하고 좀 불화가 생겨서 담배를 피우기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직원이 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뭐 8만 원 벌금은 무셨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진료 행위 중에 뭐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한 벌금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병원에서 피웠을 때 아예 그거에 대한 벌금이 있는데 이게 없는 이유가 진료 중에 누가 흡연하고 술을 마시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없는 거지. 이거 안 막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판장픽 이어가죠. 트럭에서 드럼통이 와르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차 좀 보세요. 뭔가 좀 가득 싣고 있는데 일단 못 떨어졌다. 저기도 떨어졌다. 아이고야.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아이고 차랑 부딪혔네. 자, 보시다시피 원통형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순식간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와, 팀장님. 좀 제대로 묶고 달렸어야지. 이거 진짜 폭탄 아닙니까? 폭탄. 참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한데요. 저도 그래서 고속도로라든가 도로 다닐 때 앞에 그 화물차가 있으면 앞으로 뒷단단 따라갑니다. 옆으로 싹 피해가거든요. 조심했어야 되는데 트럭 같은 경우에 독일법상에 보게 되면은 그 적치물을 완전히 그 덮개를 씌운다든지 꼭 묶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관에 물릴 수 있고 만약에 저렇게 드럼통이 떨어져가지고 뒤에 따라온 차에서 상처를 입었다, 상해 입었다. 지금 부딪혔어요. 저런 정도면 뭐 민사로 되겠지만 어떻든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시형이라 2천만 이하 벌금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런 적치물, 또 드럼통도 위험하거든요. 필히 덮개도 하지만 꼭 잘 묶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의드리는 거 뭐냐면 트럭이 앞에 갈 때는 절대로 뒤따라 가지 말고 트럭을 추월해 가든지 옆으로 비켜서 가셔라.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사고 안 나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래요. 예. 운전하고 다 좋은데 적재는 이거 자체가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몇 톤짜리 흉기가 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정말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묶고 나오질 말든가 이렇게 좀 화를 좀 내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일을 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나오긴 하셔야죠. 바짝 묶고 나와야죠. 바짝 묶고. 나와요. 맞습니다. 자, 오늘 판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대구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척하다 물건을 갖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판매자를 차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볼게요. 당신 근처에 날강도입니다. 호날두 얘기 아니고요. 예, 중고거래와 관련된 사건인데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자, 한 남성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명품 시계를 하나 올립니다. 가격이 2,250만 원이니까 꽤 비싼 시계인데요. 띵동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물어봤다고 해요. 뭐 영수증 있나요? 뭐 정품 인증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결국에 거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대구에 있는 대학의 앞에 있는 골목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수상합니다. 혼자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만나서 또 꼼꼼히 물건을 살펴보고 돈을 2시간 후에 보내주겠다고 하고 차에 다시 타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봐도 되죠? 라고 한 다음에 시계를 건네받으니까 그대로 차를 출발해서 가버립니다. 자,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네요. 네네. 차가 휙 저렇게 하고 지금 갑니다. 골목길을 빠르게 가는 게 차고요. 따라가는 게 지금 원래 시계 주인이에요. 지금 뺏긴 피해자. 상태입니다. 판매자이자 피해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 눈 뜨고 코 베인 판매자이자 피해자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 진품인지 아닌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봐도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다가 알겠다 하고 그 가해자가 저보고 조수석 타서 같이 보자
저도 드리고 이렇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돌다가 이제 오른쪽 범퍼 다가갈 때쯤에 그때 급출발을 해서 그냥 다리를 부딪히고 그 상태로 도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아, 박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려고 했던 사람, 구매자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앉아있고.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아, 사장님 저 조수석에 앉아서 좀 같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그렇죠. 이 문을 딱 열어서 얘기가 좀 됐고 조수석으로 좀 타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이동할 때 그 무렵에 급으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지금 저 화면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 지금 근육이 파열이 됐고요. 아이고야. 근육 파열되면 거의 최소 전치 3주 정도 나옵니다. 그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이거는 진짜 작정을 하고 나왔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 작정한 게 뭐냐면 혼자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 시간 끌어 도주할 만한 그 시간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우측으로 올 때 치고 달아났기 때문에 이건 뭐 절도나 사기 그리고 특가가 해당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로 그럴 수 이제 있죠. 뺑소니를 했으면은 사람 다쳤으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주했어요. 그 위험한 물건을 했기 때문에 뺑소니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할 것 같은데 아니 남의 물건을 돈 주고 사야지 이렇게 절도를 하거나 사기쳐가 도망가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중고거래 할 때에는 항상 혼자 가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을 데려가시면은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아마 이 팀장님 같은 사람 분을 이렇게 대동해서 나가면은 돈만 주고 그냥 갈 겁니다. 포기할 겁니다. 예, 범죄를 포기할 그거 안 겁니다. 주셔도 되니까 그냥 돈만 가지시라고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일단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거래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판매자 입장에서도 아, 당신 내려서 좀 얘기합시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상처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기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이게 시계를 왜 풀어줬을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거기다 몸까지 다쳤잖아요. 지금 뭐 심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게 직거래 피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제일 큰 게 설마. 항상 그렇죠. 범죄는 항상 설마인데 그렇죠. 직거래가 그야말로 설마가 가장 쉬운 범죄가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금 팀장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도범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망은 갔지만은 거기 CCTV를 확인하게 되면 차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고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 저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 가입할 때 휴대폰을 넣어야 되거든요. 인적사항 들었기 때문에 뛰어봐야 벼룩. 경찰들이 이 정도는 금방 잡죠. 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리 검토를 하겠죠. 아까 말했듯이 뭐 절도, 사기, 뺑소니까지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갖고 도망간 사람은 강력하게 또 확실하게 처벌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잡혔습니까? 예, 잡혔는데 이게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차량은 아닙니다. 렌트를 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이렇게 절도라든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빌린 다음에 빌리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 안 됐는데 본인 명의보다는 다른 명의로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아마 처음부터 이런 범행을 좀 계획하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 명품 시계를 서울 홍대 앞에서 새벽에 만나서 거래를 하자고 했다가 그냥 들고 튀어가지고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양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이 이런 귀중품, 특히 요즘 금도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대요. 뭐 그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 같은 거 이런 거 거래할 때는 절대로 늦은 시간 또 혼자서 또 후미진 곳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또 이게 있더라고요. 딱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서 아니 혼자 안 가면 뭐가 껄끄럽길래 혼자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보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 또 바로 구속됐어요. 그래서 징역 2년 실형까지 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와. 추가적으로는 이런 일을 혹시 그래도 겪으셨다면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즉각 신고를 경찰에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보호법같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걸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저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한 번 아니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쓰는 용어 같은 것들도 걸러서 인공지능으로 좀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지금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팀장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팀장님 어디 사시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뭐 그걸 또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귀중품을 거래하거나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지구대 앞에서만 보자. 좋은 생각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찰서 앞이나 지구대 앞에 예.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으스간 곳이라든지 혼자 나오라든지 심하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심해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근은 자기 주거지 가까운 데서 거래를 해요, 사실은. 가입 그분이 안 막 하셨구나. 이렇게 덜덜 떨고 있지 않던가요? 그 팀장님 뵙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런데- 사셨어요? 예? 뭐 사셨어요? 비밀이에요. 어떻든 간에 당근 거래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 많은 곳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지구대 앞이면은 안심이 되죠. 그래요.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뭘 사셨는지는 비밀.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시민이 흉기를 든 2인조 강도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시민은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곧바로 사건 현장에 뛰어내려가 강도들을 막았습니다. 한 시민의 용감한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대낮 도심에서 한 여성이 진짜 백주 대낮에 납치될 뻔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 7일에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점심시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성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한 남성이 여자를 강제로 차 안에 태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2인조 강도가 한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게 한 다음에 800만 원 정도를 훔치고 더 훔치기 위해서 업주를 납치해서 차에 태운 상황입니다. 차가 잠깐 멈춘 틈을 타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구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빌런을 네. 잡기 위한 히어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히어로 이 씨입니다. 이 씨인데요. 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사무실에 복귀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려주세요! 이런 비명소리 듣고 아하. 요새는 그 비명소리 들어도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정말 문제가 어떤 여성이 이 감금이 당하고 차에 막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이분 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중국 국적의 남성들을 이 손으로 붙잡았던 아주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그 비명 소리 듣고 바로 이렇게 달려 나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구조 요청에 무작정 달려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 영웅 시민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자분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이제 청테이프가 보여서 그 여자를 이제 차에 태우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이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고, 내 어머니나 뭐 누나나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 팀장님 흉기까지 들고 있고 또 이게 2인조였다는 건데 혼자 저 같으면 못 갑니다. 저는. 못 가는데요. 2인조인데 한 명은 이제 그 사무실에 있었고 한 사람이 이제 강제로 태우려 했던 건데 이제 돈을 유출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살려달라 소리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분이 뛰어갔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아마 강도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뭐 스토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테이프도 입에 둘렀고 강도를 직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몸을 던져서 막은 거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흉기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흉기를 꺼내 들으면 일반 무도인이라든지 경찰들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강도를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또 도망가는 거 다시 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잡은 다음에 경찰에게 인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박수를 여러 번 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자기가 그 범죄를 보고 막으려고 좀 정의롭게 뛰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시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장면이 잡혔어요. 제가 네.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피의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 서 있냐면 처음에 이 여성이 살려달라고 해서 쫓아내려가서 잡으니까 이 피해자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도망 안 가겠다, 알겠다 해놓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지금 담배를 피려고 네. 주머니에서 딱 하면 담배를 물려고 하는데 하다가 뒤에 살펴보다 확 달아납니다. 예. 자, 지금 주랭랑. 예, 저걸 또 다시 쫓아가서 또 잡기까지 하시는 예.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신 게 아까 이제 그 경찰분에게 어떻게 보면 표창장 같은 걸 받는 걸 보니까 우리 김은배 팀장님 같은 체격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시는데 정말요.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잖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 예, 물론 자켓을 벗으시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평범해 보이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야, 진짜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런 분은 말이죠. 상 받아야죠. 상 예. 받아야 되고 정말 저런 거는 전 좀 유전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저런 어떤 위험 구조 신호를 받았을 때 뭐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가는 거고요. 정테이프 봤을 때 이거 직감적으로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만약 저거를 막지 않았다면 강도가 이 여성한테, 이 피해자한테 상당한 위해를 끼쳤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생명 세상에 신체. 입에 청테이프를 그렇죠. 붙여놨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 하는데 정말 은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저희가 진짜 정말 이분이 의인이시고 정말 박수가 아깝지 않은 분이신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 여러분 저럴 때는 달려가서 제압을 하기 이렇게 또 권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흉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범인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저분은 이제 의료원에 얘기를 했지만은 일반 시민에게 권하기 쉽지 않고요. 112 신고를 빨리 해야 되죠. 예. 아무튼 저분한테는 경찰에서 감사장도 주고 보상금을 줬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로운 분이지만 혹시 저분이 저한테 연락하게 되면 제가 또 맛있는 피자를 또 쏘겠습니다. 아니 뭐 그 저한테도 좀 사주세요 피자 좀. 아 그럴까요? 예. 근데 의료원 행동을 해야 사주는 겁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우리 팀장님? 팀장님 그거보다도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예, 예. 진짜 딱 정말 의로운 마음에 저런 급박한 상황에 달려가셨는데 네. 정말 상대가 막 흉기를 들고 있다. 정말 이제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 뭔가 좀 딱 할 수 있는 뭐 방법 뭐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야죠. 피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피하는 거고 여러 사람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112 신고가 제일 빠른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흉기를 들은 흉악범이나 강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인명이 살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거든요. 예. 흉기를 끌으실 경우에는 피하셔가지고 112 신고를 해주세요. 그게 좋은 것이지 직접 권고하기는 조금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공범 그러고 보니까 공범 얘기를 안 했네요. 공범은 이제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피의자가 잡히는 거를 보고 일단 도망을 쳤는데 수사기관에서 사실 한 사람이 잡혔고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쉽게 추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추적을 시작하는 걸 알고 다음날 자수했답니다. 그렇군요. 잘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국내 유명 김치 전문 기업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명장 김치로 유명한 이 기업은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드시면서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약간 좀 저희가 의도치 않게 좀 불편한 좀 장면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 뉴스 보고 정말 소름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맞습니다. 매출 500억 원대고 또 이제 30년 동안 김치만 만들어 온 전문 기업입니다. 한성식품에서 이 김치에 치명적인 위생 문제가 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족 여러분도 말씀하시는데 크래미 같은 거 만드는 한성 기업이랑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김치에 배추 들어가잖아요. 배추는 속까지 변색이 됐고요. 지금 배추 보이시죠? 까도
저렇게 다 누진 배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는 완전히 상한 상태죠. 저거는 도려내도 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옆에 막 황갈색의 반점들도 지금 보이는 상태고요. 또 보관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상자에 물때랑 곰팡이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하고 또 완제품을 포장하는 상자에는 벌레의 알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떠 있었고 김치 공장을 가보면 마지막에 또 금속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금속 탐지기를 한번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도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나오는 사진 모두 공익 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저희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이제 뭐 다른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라서 저희가 그걸 함부로 갖다 쓰기가 어려워서 일단 사진으로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영상이 있었다고 해도 이걸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참혹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공익 신고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못 먹는데 이걸 남들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면서 공익 제보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 그 영상을 보면 현장 작업자들도 저 막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면서 아유 이걸 어떻게 먹어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우 다 썩었네 이겁니다. 10개 깠더니 8개, 9개가 계속해서 썩었다. 이거 썩어서 곰팡이 피었다. 무가 썩었다. 배추가 썩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10개 중 8개가 썩어 있고 곰팡이가 보인다라고 올렸는데 그래도 그냥 저거를 강행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작업하시는 분들도 죄책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시면서 일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공익 신고자분이 더 이게 이 김치 만드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이었다라고 느꼈던 이유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명인 명장의 곰팡이 김치입니다. 자, 바로 상품명에 명인 명장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내걸고 앞서 보신 그런 김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위생적으로 김치를 만든다고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명장의 손맛과 정성으로 한성식품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합니다. 한성식품은 대한민국이 지정한 식품명장 1호, 김치명인 1호 김순자 명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에 제품을 출하합니다. 자, 김치 명장 1호, 그러니까 2007년 농림부에서 선정한 최초 1호 명장, 김순자 명장. 제가 이분의 지난해 한국일보 인터뷰를 봤더니 돈 아끼겠다고 중국산 고추 쓰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팀장님. 어쩌면 좋아요, 진짜 이거. 제가 먹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김모 대표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은 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요. 그 3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한성식품이 넘었고 2020년 매출액이 500억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허하고 위생 관련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농림축산부로부터 전통 명인 29호로 김치 명인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식품 명장 1호로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장이라는 얘기는 어떤 분야에서 15년 이상에서 숙련된 기술이 있으면은 타이틀인데 그리고 2017년에는 금탑 산업인증까지 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인정을 해주고 예. 김치 명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 믿었는데 결론적으로 배신을 당한 거죠. 저는 저걸 보고 야 중국산 김치보다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김치 잘 먹는데. 지난해 그 알몸 김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보고도 사건 반장에서 저희가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저거는 이제 곰팡이 낀 거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는데, 그러니까 칼럼니스트 황교육 씨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장 그 한성식품 김모 대표 식품 명인과 자격을 박탈하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든 지금 그 시작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정도의 김치를 만드는데 관리를 못했다고 한다면은 명장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좀 더 알아봤더니 이 한성식품 여기 김치가 보통 마트에 파는 게 아니라 홈쇼핑이나 맞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주로 이렇게 네.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고급을 또 표방했던
명품을 포장했던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최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허위제보다 공익신고자 탓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때만 찍힌 거고 사실 상관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변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다 잘라냈다.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취재 과정에서 결국은 관리 책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또 변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매출 자체가 한 550억 정도 되는데 요 공장 자체는 한 50억.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다른 공장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변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서 완제품 김치에 쓰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했다는 건데 말인즉슨 그런 거 도려내고 남은 부분은 결국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사과문을 올리고 공장은 폐쇄한 상태인데요. 사과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서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일단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체 정밀 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서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 회사 이름을 밝히다 보니까 행여나 또 유사한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괜한 불똥을 또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님? 예, 대표적인 게 아예 이름이 같은 한성식품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도 많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도 먹었는데 맛살로 유명한 맛살, 업체거든요. 그쵸. 거기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이거는 설명 안 드리면 이름이 같다 보니까 주식회사 한성식품, 한성식품 주식회사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혼돈하기 쉬운데 이 맛살 만드는 곳은 김치를 아예 안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공장에서 나온 게 한 70%가 해외에 수출된다는 것도 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장 김치하면 지금 중국에서 자꾸 자기네 거라고 그렇죠. 막 하면서 그런데 한국 김치가 제일 제대로 된 거다, 한국 거다라는 주장을 우리 네티즌들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런 김치가 해외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채팅창에 나 그거 먹었는데 막 지금 그런 분들 계세요. 박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이 보상이나 배상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이 배상이 쉽지가 않아요. 이걸 샀다라는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내가 탈이 나가지고 뭐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고 뭐 예컨대 미국 같은 데는 단체 소송도 가능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단체 소송 내가 사기만 하면 직접 소송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송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만약 된다 그러면 배상이 좀 일부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우리 법제상으로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다.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해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어떤 남자가 이 김치, 배추 막 씻는데 중국에서 막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 중국산 김치 막 하면서 막 얼마나 성토를 했습니까, 팀장님. 근데 세상에 아이고 정말 이거 참 이 중국에서 이거 볼까봐 좀 그 걱정인데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좀 한마디 일가를 좀 해주세요. 저 목소리가 무시무시하진 않죠. 어떻든 간에 국민이 먹거리 다 김치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없죠. 아마 백 기자님도 김치 좋아하시나요? 네, 백김치를 좋아합니다. 백김치? 예. 좋습니다. 어떻든 김치가 국민의 식품인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신 분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재료를 샀지 않습니까? 구입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식약처는 이제 2월 18일부터 나머지 공장 3개를 다 전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김치 공장을 아마 이건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하겠죠. 문제가 있나 합니다. 그리고 22일 날은 해당 업체에 가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뭐 상한 배추나 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시설물에는 오염된 걸 확인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시면 안 되고 전량 공장도 폐쇄했지만은 그 명지학께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김치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팀장님 말씀 안 들으시고 백김치, 백 기자는 백김치를 좋아한다. 그거에 지금 빵 터지셨어요. 저는 박석지를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석박지죠. 석박지 죄송합니다. 예. 석박지를 좋아합니다. 예. 과도한 애드립은 예, 말 장난쳤는데 예, 죄송합니다. 과도한- 백김치 예. 오늘 옷 복장도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백김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네. 예, 네. 예. 맞네요 대충. 세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석박지. 50대 마약 사범이 잔류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려고 몸의 털까지 모두 깎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파렴치한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해 1월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그 금강이 흐르는데요. 금강변 둔치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인데 차가 한 대가 있고 그 차 안에서 남성이 뭔가 수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겁니다. 평소에 차가 별로 없는 곳인데 둔치 주차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니까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예.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차가 이 차량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본인을 둘러싼 순찰차 2대를 꽝꽝 들이받고 도망쳤다고요. 그렇죠. 당시 순찰차 3대에 경찰 6명이 지금 현장에 갔었는데요. 경찰들이 가서 검문을 좀 시도했던 걸로 보이고, 근데 검문을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고 물으니까 왜 그런다냐고 얘기를 하면서 후진을 하면서 좀 공간을 확보한 것 같아요. 예. 후진하면서 순찰차 2대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요. 그러면서 바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 계속 쫓아갔지만 남성을 놓쳤고요. 나흘 뒤에 이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나흘 뒤에 나타난 이 남성, 경찰들 앞에 나타난 이 남성,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갑자기 나타난 노랑머리. 양 변호사님 이거 충격입니다. 오늘 충격이에요. 이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과거에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때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걸로 검사를 한다는 것을 배웠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를 사실상 지금 갑자기 변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염색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의 삭발하다시피 했고 눈썹 빼고 다른 몸에 다른 털이란 털은 다 죄다 뽑고 그렇게 나타났답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 눈썹만 빼고 눈썹은 눈썹까지 밀면은 너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남겨놨나 본데 아무튼 다 저렇게 밀고 색깔 빼고. 자, 팀장님, 제가 알기로 말이죠. 유명 연예인들 중에 예전에 이 마약 사건 연루됐던 사람 중에 그 로버트 할리 씨가 삭발을 하고 한번 경찰에 출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건 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유명인들이 가끔 보면은 그 출두시키게 되면은 머리를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모를 합니다. 전번에 제모에도 다리 틀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마약을 먹었어요. 마약이 3가지입니다. 뭐 마약류가 있고 향정지성 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는데 이번 거는 향정이에요. 필로폰이기 때문에. 근데 먹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사람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여기를 자르면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온몸에 제모를 하는데 그 전에 아무리 온몸을 제모를 해도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바지를 내린 다음에 항문을 죄송합니다. 항문을 열었더니 자. 예. 안 됩니까? 아니,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말씀하세요. 항문에 있는 털을 아이? 제거를 못했어요. 잠깐. 그걸 뽑아가 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쪽. 온몸을 털을 민다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는 털이 남아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출두하게 되면은 제모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아서 처벌할 수가 있다. 때문에 마약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저희가 뭐 이런 저희가 사례를 소개해 주는 걸 듣고 그 방법이 있었구나 했던,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결국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걸 뉴스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괜히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안 그렇습니까, 박 변호사님? 뭐 저희 마약 사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탈색을 하는 이유가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또 검거가 될 수가 있고요. 마약 수사대를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당신 빠져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걸 끊지 않으면 언젠가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게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 팀장님, 진짜
깍쟁이 진짜. 지금 식사 중이신데. 그렇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예. 자, 아무튼 백 기자. 네. 그런데 말이죠. 재판에 넘어갔죠, 이 남자. 네, 혐의가 4가지나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필로폰을 투약했으니까요. 또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또 순찰차도 파손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4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2년 6개월. 정말 이 정도 딱 받으면 아이고 자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또 항소를 했어요. 자, 항소가 조금 내용이 조금 본인의 변명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런 내용으로 항소를 합니다. CCTV에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그 장면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증거, 좀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유죄 보는 건 부당하고 왜 그거 했냐 하니까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그 주사기에 약물로 벌레 잡기 위해서 뭐 피부에 뿌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 법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지금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CCTV 영상에서 자신의 팔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은 장면이 딱 나오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 피부에서 벌레가 나와서 그걸 잡으려고 약물을 제가 뿌리는 그 장면이 잡힌 겁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재판에서 네. 이런 얘기를 판사님 앞에서 하면 판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합니까? 그래요? 라고 한번 고개는 끄덕이시겠다. 아이고, 속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겠죠. 일단 피부에서 벌레가 나오는 피부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판사도 이렇게 판결문을 쓰면서 참 헛웃음을 쓰면서 쓸 거예요. 네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한번 내가 짚어볼게. 꼭 짚어야 되는지도 우습긴 하지만 피부에 주사 약물을 뿌릴 거면 벌레잡을 뿌릴 거면 왜 주사기로 뿌리니? 분무기로 뿌리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사기로 왜 어렵게 벌레 작은 걸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하여튼 판결문에 저렇게 쓰셨습니다. 쓰면서 웃으면서 썼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네. 저럴 때 변호인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걸 그런 얘기를 왜 하니? 이렇게 좀 옆에서 뭐라 안 해요? 설득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 피고인, 그 의뢰인의 어떤 뜻에 따라서 합니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 갖고 항변하거나 변론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이 피의자의 피고인의 뜻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 받아들이긴 좀 어렵겠죠. 재판부에서는요. 팀장님, 마지막으로요. 앞서 뭐 이제 그 중요 부위에 그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그 채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결국은 잡혀요. 그게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잡히고 제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니까 마약을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많은데 한 번 했던 분은 또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환각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든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걸 법률적으로도 어떻든 마약하는 거는 적극 우리가 지금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이라도 실수라도 마약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마약하신 분들의 재범률을 보니까 한 30에서 30, 한 5, 6%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 실수하게 되면 평생 간다. 절대로 마약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홉 살 딸과 오랜만에 주말 데이트를 하게 된 심 씨.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가려는데 아이가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는 지갑 하나를 주었습니다. 지갑을 한번 열어본 아이는 지갑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시 테이블 아래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지갑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꼭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해서 지갑을 찾고 사례금을 받으면 맛있는 치킨을 사 먹자며 즐겁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는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갑 주인이 지갑에 30만 원이 있었다고 했다며 혹시 돈을 가져갔냐는 겁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에 당황한 심 씨. 게다가 착한 일을 했다며 기뻐했던 아이는 도둑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결국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심 씨는 절도범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저희가 조금 각색해 봤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좀 사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빠가 이제 딸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갖다가 정말 분위기 좋게 잘 가다가 또 좋은 일도 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떤 일 하는지 두 사람 다 직장이 있는데 주말에 또 나와서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주말이면 그 뭐 독방육아라고 하죠. 혼자 이 아이를 보호해서 챙겼었는데 한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대형 쇼핑몰에 아이와 함께 이 뭐 주말 데이트를 나간 겁니다. 엄마한테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거짓말을 한 거죠. 서점에서 동화책 읽다 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기 예. 아빠들은 이제 또 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락실 데려가서 신나게 논 거예요. 아하. 그리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갔다가 이 식당의 테이블 바닥에서 지갑을 발견했어요. 네. 근데 지갑에는 사실 비어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쟁점이 진짜 비어 있었느냐잖아요. 네, 아이가 먼저 주웠을 때 지갑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서 그냥 여기 놓으면 가져가지 않을까 하면서 아이는 그냥 내려놨었다고 해요. 근데 지갑을 확인했는데 뭐 현금은 없었고 각종 신용카드와 신분증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 지갑 자체가 좀 비싼 명품이라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가뜩이나 이제 뭐 일기를 뭘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거를 아이가 한번 이렇게 찾아주는 경험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일기로 쓰자 이러면서 경찰서로 갔었다고 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은 어렸을 때 지갑 주워본 적 있으시죠? 방송 처음으로 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최초 고백, 충격 고백.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뭐 지갑보다는 돈을 주워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몇 살 그때는 때요? 조금 어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시 뭐 공부할 때 죄송할 것까지야. 예. 줬는데 이제 사실은 법을 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배가 고파. 잘 생각하고 해요. 잘 생각하고 박 변호사. 나쁘게 하여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 많이 지난 일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큰 뭐 돈은 어떻게 아닙니다. 하셨길래? 큰 돈 아닙니다. 아, 그냥 쓰셨어요? 인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처음으로 방송에 지금 공소시효는 지난 거죠? 훨씬 지났죠. 훨씬 지났죠. 예.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박 변호사님 마지막 방송. 몇천 원인데 뭐. 아, 몇천 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끝으로. 예. 자, 그런데 팀장님, 근데 진짜 그 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요즘 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죽게 되면,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 있는 돈, 솔직히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얼마나 없죠. 돼요. 네. 거기 있는 무슨 증, 뭐 막 그 이거 다시 재발급받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 지갑을 주운 분이 거기를 보게 되면 신분증하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 같은 경우는 관공서 가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을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카드는 카드사 일일이 해서 빨리 막아야 되죠. 못 쓰게.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서 신고를 잘 한 상황인데 또 그리고 개인정보가 요즘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주면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혹시 옛날에 소매치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예. 소매치기들이 지갑을 뺀 다음에 현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예, 예. 이분은 그것보다는 이 잃어버리신 분이 피해를 당할까봐 좋은 뜻으로 이 신분증을 경찰서에 제출을 한 거죠. 야, 그런데 이제 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행을 그 자체의 어떤 선행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뭐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주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살해를 좀 하겠지. 실제로 유실물법이라는 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이 보상금으로 한 5에서 20%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명품 지갑이라면 그 명품 지갑이 뭐 수십만 원 한다면 최소한 몇만 원 받을 수 있고 정말로 그 몇만 원이 이제 온다 그러면 딸하고 같이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찰에서 전화 오는 거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들떠 있었는데 다른 전화가 왔겠죠. 네. 아, 양 변호사님도 어렸을 때 뭐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주워준 적도 있고 주워서 찾아드려서 돈을 좀 받은 기억도 있고 아우, 진짜요? 그렇습니다. 저는 꽤 많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음이어서 부도날 수도 있는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주어진 분이 그때 한 10만 원인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어음이었는데 우와. 1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아니, 어차피 어음이라 저는 학생이었는데 뭐 많이 찍혔긴 했는데 그걸 뭐 어디로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찾아드렸더니 한 10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좀 적다. 그럼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되게 약 오르더라고요. 20%까지 받고 있었으면 적어도 5%에서 20%인데 200만 원까지 예. 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이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음이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분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고마운 거죠, 주셨으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박 변호사님 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아유 뭐 용감한 시민상 뭐 이런 걸 받을 뭐 그런 게 그렇죠. 들려야 되는데 자, 전화가 오니까 아빠 입장에서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딸 있는 데서 스피커폰을 탁 튼 겁니다. 탁 틀면서 아 여보세요, 예 우리 주워준 사람입니다 하니까 경찰에서 그 지각 그 신고하신 분 맞죠?라고 하면서 조사 좀 받으러 오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요. 조사는 무슨 조사요 하니까 돈이 거기에 한 3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갑 안에 돈이 없다. 그 지갑 안에 돈을 가져간 거 아니냐. 만약에 그것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사받으러 오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딸도 옆에 있었는데 딸이 죽은 거잖아요. 딸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파처럼 아이도 울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양 변호사님 이건 진짜 저는 이게 아까 처음에 사연 소개할 때 실제 나온 내용을 조금 각색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 소개할 때 이 부분을 각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경찰에서 이런 경우는 있죠. 이걸 분실한 사람이 강력하게 내가 여기 돈이 들어있는데 이거 그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면 경찰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얘기를 듣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 나와라고 하는 건 그건 민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건 반장에서 각색을 하느라고 이렇게 사연이 들어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니 팀장님 진짜 저도 예전에 뭐 기사 쓴 것 때문에 약간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 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아니 근데 출두를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종로 경찰서를 갔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막 뭐 이렇게 온몸에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형사님 앞에서 형사님이 오히려 기자님 뭐 별거 아니니까 뭐 마음 뭐 편히 먹으세요. 그런데 세상이 막 엄청 긴장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라고 보면은 감사장을 준다든지 포상금 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조사 받으라는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아버지도 그렇지만 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찰서 가시는 분들이 99%가 나쁜 일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좋은 일 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그 아빠가 심려가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고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잠깐 확인할 게 있으니까 와보시겠어요 하지 예. 뭐 잊어버렸다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왜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상황인데 각색을 좀 약간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좋은 일 하신 분한테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럴 뿐은 없고 혹시 지갑에 돈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잠깐 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팀장님 방금 그 똑같이 그렇게 되게 상냥하게 상냥하겠죠. 어. 이렇게 뭐 조사를 받으러 오시오. 이렇게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경찰관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근데 팀장님은 아무리 상냥하게 말씀하셔도 그렇습니까?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주운 지갑을 돌려줬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부녀.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진짜 저도 지난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 길에서 주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데요. 길이 아닌 식당. 식당은 그 식당 주인의 점유권이 있다고 봅니다. 식당에서나 뭐 당구장에서 이런 걸 주었을 때는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절도죄는 좀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아이하고 좀 아버지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가져갔다는 게 입증되고 하면 그 처벌이 되는 거고 정말 지갑 그대로 들었다 그러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심은 받을 수 있고 혐의점은 들 수가 있지만 처벌받는 상황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 주인의 말. 아니 그러면은
그 지갑 안에 30만 원이 있었다는 거는 지갑 주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갑 주인이 있었고 거기서 나가서 지갑을 주었다라고 가져온 사람에게 뭔가 수상적인 정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봤더니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라는 식의 얘기라도 있어야지 다짜고짜 내 집에 저 30만 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는 안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그런 게 걱정되시거나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저런데 이제 CCTV 같은 데 요즘 되게 많잖아요. 주웠을 때 바로 한번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히세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있을 문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갑도 지갑이지만 이런 일들은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휴대전화 같은 거 돌려주려고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 우리나라 IT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돌려줘야지 했는데 갑자기 뭐 약속 같은 게 있어 한두 시간 지나잖아요. 그 사이에 신고가 들어가서 추적이 들어가 버리면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잡혀버립니다. 휴대전화는. 그래서 한두 시간 뒤에 잠깐 약속 있으니까 일 보고 뭐 경찰서 가져가야지 하는 순간에 도둑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팀장님이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네. 아니 진짜 제가 만약에 오늘 회사에 오다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딱 주웠죠. 근데 전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좀 나중에 갖다 줘야지. 일단 들고 네. 이렇게 하다가 퇴근하고 이제 가는 길에 이 상암 지구대에 갖다 줘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진짜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그럼 제가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기간이 뭐 날짜가 정해진 아니기 때문에 직실한 말은 없거든요. 빨리 갖다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정을 보고 간다고 처벌하진 않고 만약에 지갑이 떨어졌으면 혹시 내가 죽기 전에 옆에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옆에 분 보는 데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가장 또 좋은 방법은 지갑을 떨어졌으면 사진 한 방 휴대폰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벌려서 한 방 더 찍으세요. 확실하거든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감사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은 동물입니다. 호주로 가보시죠. 네, 시드니의 한 파충류 공원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온 것 같죠? 공원 내에 강물이 크게 불어난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갑자기 사육사들이 불어난 강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가까이 보니까요, 악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에 끼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참 울타리를 악어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강물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상단이 무너져서 악어가 지금 조기에 딱 껴버린 겁니다. 악어의 몸이 울타리에 끼이는 바람에 다시 늪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육사들은 악어를 다시 우리 안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지금 악어 이빨에 밧줄을 저렇게 맸어요. 오, 네. 좀 힘들겠는데 저거? 와, 악어가 계속 반항을 하는 데다가 위험하다. 무게가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좀 쉽게 끌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육사들이 직접 악어의 몸을 저건 더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입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울타리 너머로 악어를 올려보내서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강물 속으로 악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공격은 안 하네요. 네. 고마운 줄 아네. 고마운 줄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동물이 주인공일까요? 화면 보시죠. 한 남성이 잔디밭에 쪼그려 앉습니다. 지금 도마 위에 냄비 뚜껑을 여니까 뭔가가 쪼르륵 도망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서 잡은 쥐를 이렇게 데려와서 놔주는 상황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쥐가 재빠르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까치 3마리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쥐를 낚아챕니다. 설마 지금 쥐 사냥을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쥐를 애써 놔줬는데 까치들이 쥐에게 다가가서 지금 쥐를 잽싸게 잡아챈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까치들이 지금 잡은 쥐를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맙소사 안 돼라고 외치고 있고요. 쥐를 놓아준 남성은 허탈한 듯이 지금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사지로 몰아 넣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남성은 쥐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부터 10분을 걸어왔다고요, 10분을. 근데 잔디밭에 풀어주자마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참으로 안타깝다. 까치가 쥐를 먹는다는 거 처음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배경 음악이 너무 이 분위기와는 걸맞지 않게 경쾌한데 아 좀 안타깝. 지죽은 상황인데 지금 너무 경쾌합니다. 예. 아 쥐죽은 상. 예. 아, 오늘따라 박 변호사님 진짜 마지막 방송이라고 너무 애드립이 심하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도로인데요.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무언가 들이받죠. 아이고.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뭔가 밟고 올라간 듯 차체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예. 알고 보니까 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들이받고 그 위를 바로 올라간 겁니다. 왜 저랬을까요? 자, 자세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운전자가 아마 이 말뚝을 보지 못하고 도로를 달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자동차 바퀴 옆에 완전히 걸려버린 걸 보니까 이 차는 견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운전할 때 꼭 앞을 잘 살피고 가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최영금님이 박지민 변호사 진짜 마지막 방송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내일도 나오십니다. 자, 네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자, 이 한 경찰관의 보디캠에 찍힌 영상인데요. 어느 가정집에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아파트 건물 2층으로 보이는 곳에 막 불이 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경찰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문에 돌을 던집니다. 아하, 유리창은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때 집안에서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저기 갇혀 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경찰관이 아이에게 창문으로 오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네, 빨리 나와라 소리를 치는데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경찰관이 서 있는 쪽으로 달려오더니 불이 난 아파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무 담장 쪽으로 달려가서 단숨에 담장이를 뛰어오릅니다. 와, 저분 누구예요? 스파이더맨 아니고요. 경찰관도 아니고요. 시민입니다. 시빌리언, 시민이죠. 남성이 갑자기 에어컨을 밟고 올라서더니 맨손으로 유리창을 뜯어서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2층으로 몸을 밀어넣는 상황을 보이는데요. 지금 들어가네요. 네, 들어갑니다. 남성이 아이를 발견한 것 같아요. 이 남성이 기저귀를 찬 아이를 안아서 경찰관한테 와,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넘깁니다. 자, 아이한테 넘기고요. 근데 경찰관이 깨진 창문을 통해서 또 들어갑니다. 또요? 또 돌아요. 아이가 한 명 더 있어요. 두 번째 아이를 구조하게 됩니다. 와, 진짜 이분 대단하다. 맨몸입니다. 남성 망설이지 않고 불난 집으로 뛰어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본 폴리스맨 경찰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Property and stuff that can burn, but somebody's life we will risk a lot to save. Every other officer I work with, they do the same thing. You know, they jump up on the shed. They're willing to do what they can to save someone's life. 네, 경찰관도 놀랐어요. 당시 남성이 경찰관에 의해서 구출된 아이가 2살, 6살로 밝혀졌고요. 두 아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경찰은 저 남성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를 구한 남성이 정말 스파이더맨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진짜 치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2살, 6살 아이를 확실하게 구한 저 스파이더맨하고 경찰관에게 제가 박수를 10번을 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가정집인데요. 두 남자아이가 지금 TV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TV 장식장 위를 기어오른 뒤에 두 발로 일어서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당황한 듯한 형이 지금 잡아보는 아이고 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손으로 아이를 붙잡습니다. 아, 저 방금 오른쪽에서 나오신 분? 네네네, 지금 남성이 딱 붙잡습니다. 누구? 나이스 캐치. 오. 네네네. 아이들의 할아버지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살렸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걸 보니까 다리를 다친 모양이에요. 아이가 TV 장식장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이 말을 듣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 지금 오른쪽 보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를 잡고서 지금 한 발로 깡충깡충 튑니다. 네, 저러고서 잡은 거예요, 지금. 아이가 TV 장식장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손으로 딱 받아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네덜란드로 가보시죠. 네. 사람들이 지금 스케이트보드 위에 앉아서 공원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쇼핑백이랑 비닐봉지예요. 저 왜 들고 있어요? 이날 네덜란드의 폭풍 유니스가 강타하면서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람을 맞으면서 저 스케이트보드 경주를 하려고 쇼핑백이랑 비닐봉지를 들고서 스케이트보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저렇게 가고 있는 거죠. 쇼핑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마치 도처럼 지금 배를 가게 하는 것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아, 양 변호사님, 그냥 걸어가면 안 되나요, 저거? 그걸 떠나서요. 저렇게 바람이 세면 뭔가 다른 물건들이 날아와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행동 같은데요. 근데 경주긴 경주인가 봐요. 지금 비슷한 속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간격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이 앞서가면서 결국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자 이날 이들처럼 쇼핑백과 비닐봉지를 들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또 전해드려야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두 분인데요. 먼저 인스타 아이디 아가엘님입니다. 보여주시죠. 아이고 세상에 태블릿을 보고 있는 양이 뒤통수가 보이네요. 세상에 뭘 알고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글로벌 픽에서 저희가 이 양이 영상 많이 전해드리는데 아 얘도 이제 아무튼 진짜 사건 반장 남녀노소 동물까지 즐기는 방송. 자 그리고 다음은 홍지연님. 자 퇴근 후에 밥 친구로 사건 반장과 함께한 지 석 달째입니다. 예능도 드라마도 안 챙겨보는 제가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생일인데 이름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박지훈 변호사님, 홍지연님. 홍지연님 축하드립니다. 컨그레츄레이션.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톤터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잠깐만요. 몸도 마음도 둘 다 건강하길 바라면서 보험은요? 상해 질병도 마음 건강도 중요하니까 KB 금쪽 같은 자녀보험. KB 손해보험.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정치 뉴스 홍수 속에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룸. 오늘도 정말 굵직한 뉴스들 많습니다. 정주행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